투기꾼 탓만 한다. 그러니까요. 번지수 잘못 짚은 정부다 이거죠. 이게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를 네. 안 보나요? 투기하기엔 세금이 너무 높아요. 투기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도 집값이 뛰는 거는 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공견입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주제는 네. 종부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종부세 얘기인데 네. 종부세 폭탄 맞은 강서구입니다. 아, 또 폭탄이 나오는군요. 네, 폭탄입니다. 폭탄. 네네. 이게 왜 폭탄인가? 우리가 종부세 하면은 네. 부자세 아닌가요? 그렇죠. 취지 자체가 도입 네. 자체가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고 해서 부자들만 낼 수 있도록 한정된 대상을 선정한 것이죠. 근데 강서구가 이제 부자가 됐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강남 3구가 부자라고 명칭이 되는데. 네. 네. 납부 가구가 2년 만에 350배가 늘었답니다. 350배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9억이라는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 9억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나온 지. 그렇죠. 현실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네. 부적절한 상황이 돼버렸죠. 네. 네. 그래서 네. 이 전체적으로 뭐 강서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로 놓고 보면은 뭐 서울 주요 자치구죠. 네네. 연도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수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9억 원 초과가 되면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서구가 350배. 제일 많네요. 네. 서대문구도 37배. 구로구 22배. 구로구까지요. 네. 근데 이게 네. 올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작년까지 합친 게 아니고? 근데 올해 구로구 집값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럼 내년 되면 내가 봤을 때 이게 다시 220배로 들 거예요. 그렇죠. 원래 뛴 네. 그 부동산 가격이 공시가격이 내년에 반영이 되니까. 네. 강서구 700배 될 것 같고 내년에. 그죠? 700배. 서대문구 370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거 기뻐해야 되나요? 뭘 종부세를 내고 싶다. 아니, 부자세를 낼 수 있는 대상이 됐다라고 기뻐해야 됩니까? 이건 우울해야 돼, 슬퍼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게 네. 종부세라는 이 세금을 내잖아요. 보유세잖아요. 네네. 이게 임차인한테 나중에 전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모두 이제 임대인, 소유자 이런 분들이 내게 될 세금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해서 내는 게 원해서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사회 이 시장의 시스템대로 이렇게 전가가 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동대문구 2,700. 근데 이제 강남구는 오히려 1.3배예요. 원래 비싼데니까. 원래 내던 사람들이니까 강남구는 잘 됐다 그러겠어요. 그냥, 이렇게. 잘 됐다. 그냥 우리 친구 다 같이 뭉치자 이렇게 그죠?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쪽 사람들은. 네. 따라왔으니까 많이. 네네. 그죠? 그럼 나는 더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게 지금 종부세가 부자세인데 네. 이제 그냥 서민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변하고 시대가 네. 변하면서 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현실성을 반영을 해야 제도도 시장에 제대로 된 영향을 주게 되고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법 취지가 처음에는 부자세라고 하는데 서민들 전체를 다 부자 취급하면서 세금을 멍창 걷어들인다면 이게 정말 올바른 정책이냐?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네. 9억 원 초과 주택수가 불과 2년 전보다 350배가 늘었답니다. 강서구가. 네, 강서구가. 네네.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등 네. 비강남 지역도 네. 수십 배씩 늘었습니다. 그죠? 아니 그래서 1년에 20-30%만 올라도 부담이 네. 엄청나게 증가되는 건데 네. 이거는 몇 배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작은 돈을 내는 게 그러니까 서민들이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은 네네. 그래도 안 나가던 지출들이 많이씩 한 번에 나가게 되면은 네. 자녀들을 키우거나 수입이 없는 사람들 되게 힘들겠어요. 학원 하나 줄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학원 하나 보내려고 주부들이 그렇게 가서 일을 하는데 주부님들도 주부는, 아르바이트 하죠. 파트타임 하죠. 남편들은 죽으라고 일하면서 휴일날도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다 자녀들 다 행복하게 가족들 다 행복하게 만들자고 뼈 빠지게 일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해버리면은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프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네. 애초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 무관한 이게 네. 부자세라는 게 부자세. 그렇죠. 그죠? 네네. 이거와 무관한 서민 중산층의 세부 부담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건 지적이 아니죠, 실제죠? 그렇죠. 진짜 지적을 지금 하는 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강서구 네. 과세 기준이 13가구였대요. 작년에. 네. 근데 올해는 4,613가구가 됐답니다. 엄청나죠? 네. 아, 말문이 턱 막히네요. 네. 다른 자치구도 비슷해도 서대문구도 그렇고 네. 뭐 구로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좀 그 낮았던 지역들이 대거 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부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유세라고 하는 건 약간 투기하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약간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종부세 자체가.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게 부자세 또는 부유세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사회 전반적으로 취약계층들을 좀 돈이 많은 분들이 기부의 개념으로 좀 더 많이 세금을 내서 취약계층들을 좀 더 보호하고 국민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삶의 질적인 부분을 높이자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자, 비강남 지역의 종부세 납세 대상이 네. 2년새 급증한 것은 네. 부동산 정책의 실패 탓이 크다. 그렇죠. 실패 탓이죠. 네. 근데 인정을 안 하죠. 정부는 남 탓하죠. 네. 그래서 2019년부터 네. 지난해 말까지 초강력 대책세를 쏟아놨대요. 그러니까 진해가 잘못한 실패로 인한 결과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그거에 대해서 또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정책의 실패 탓에 지금 국민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목을 이렇게 바짝 조이는 거죠. 또 이제 숨도 못 쉬게. 그 정부가 이제 우리 서민들 이제 예전에는 부자들만 투기꾼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서민들도 투기꾼을 취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근데 이게 투기꾼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갖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뭔가를 사는 거는 경제활동이에요. 정상적이고 그렇죠. 합법적인 거. 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뭔가를 사면은 투기꾼이라고 하는 거 그 시각 자체도 잘못됐고 일부의 투기꾼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면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런 우를 지금 정책이 우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투기에 관한 내용이 네.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고 올까요? 아, 그 말까지 더듬으세요. 네, 흥분하셨군요. 자, 오늘 같은 날짜에 나온 뉴스인데도 네, 그런 네. 비슷한 또 뉴스가 있어요. 네. 자, 뛰는 집값, 네. 투기꾼 탓만 한다. 그러니까요. 번지수 잘못 짚은 정부다 이거죠. 이게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를 네. 안 보나요? 진짜 너무 이게 한숨을 나오다 못해서 이제는 뭐 포기 상태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명제다. 그죠? 근데 지금 집값이 투기 때문에 오른 건지는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이 의견이 우리 시민과 정부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정부는 시민 탓, 우리 네. 시민은 정부 탓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누가 옳다, 정부의 말 들으면 또 정부 말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때문이다. 아니 네.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거와 정확한 네.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정부고 시민들이 제시하는 근거나 이유는 확실하거든요.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로 늘 투기를 지목한다. 그놈의 투기. 네, 지네가 근데 우리- LH나 공무원들이 투기하고 있는 거는 잡지도 그렇지. 못하면서. 이제 우리 웃기지도 LH가 않아. 투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허브에다가 그 임대 보증 네네. 몰아줘가지고 이제 허브가 또 떼돈을 벌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또 사장님은 또 성과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의무로 국민들은 연봉이 깎이네, 네. 아껴서 쓰네, 허리를 졸라매네 이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 게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 노영훈 장관도 취임 시야에서 네.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저기가 정책 잘못은 없는 거예요. 주거 안정은 아마 임대주택을 짓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거잖아요. 공공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그 민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자기는 판단하고 그럼 내가 나서야지 하고 히어로처럼 등장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임대주택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필요합니다. 독일이나 임대주택이 굉장히 발달한 독일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삶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10%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네. 나머지 한 80%가 임대주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10%의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어요. 집값이 폭등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 80%의 사람들은 임대값이 뛰면서 임대료만 올려주고. 그렇죠. 돈은 모이지 않고 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락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10배에서 20배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월급이 5% 10% 올라요 1년에. 특히나 성장률이 낮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봉급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분명히 얘기하는데 임대 사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살 수 있으면은
네. 매수를 하는 게 맞고 취약계층은 저런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좀 수입이 있거나 네네. 좀 집을 그래도 조그만 걸 살 수 있으시면 살수 분명히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럼요. 예, 이거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 준비가 안 돼요. 임대 사시면. 지금 월세만 올려줘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고 이 효과는 단기간에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1, 2년, 2, 3년 뒤에 효과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풀린 돈이 실질 실물 자산에 영향을 준다면 이 엄청난 화폐 가치 하락도 앞으로 예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새로 지정된 국토부 장관께서 네.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라고 했대요. 네. 투기 근절.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인식이 달라요. 다르죠. 완전 그러니까 다르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적으로 네. 투기 세력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실수요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집을 사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집이 없거나 아니면 집을 갈아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저희한테도 집 어디 사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요. 상담하는 대부분의 90%, 아니 90%가 99%가 실수요자예요. 근데 실수요자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도 선택이 몇 개가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렇죠. 왜냐면 양도세 때문에 못 팔거든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나온 집을 골라 살아야 되고 임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내가 가까운 직장 근처나 내가 살고 싶은 저 학교 근처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나온 임대 물건 몇 개 안 된 거에서 빨리 계약을 해야지 그나마 임대를 얻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한 번 안 지면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거의 자유가 없어질 거예요. 주거의 자유가 필요한 게 네. 직장이 옮겨가거나 여러 가지 사정 변화에 의해서 전세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자유롭게 편하게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는 시장이 올바른 부동산 시장이에요. 또 내 집을 팔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주어진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 정부에서는 네. 집을 살 때마다 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금 조달지 계약서. 돈 어디서 났냐? 네. 입주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국토부에서는 또 감시를 해요.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반, 실거래 상설 조사팀, 민생사업 경찰단. 그래서 이런 데서 이상 거래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 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남 등 인기 지역 중개업소에서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한 자료 요출 제청서를 계속 받는다는 거죠. 네. 14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중개업소가? 예. 중개업소 요즘 손가락 빨고 앉아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아사 직전인데. 미치겠어요, 진짜. 무슨 점점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못 움직이는 꼼짝 달싹하자고 집 하나 살려면 서류를 이만큼 제출해야 돼. 서류를 무슨 판결 저거 재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느낌상으로 보면은 네.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국민들을 이렇게 기둥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묶어놔요. 칭칭칭칭칭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눈물 뚱벌 뜨고 숨 쉬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목까지 조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너무 심해요. 심해도 네. 너무 심합니다. 아니 너무 심하니까 비율이 좀 약간 수위를 좀 낮춰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예, 느끼는 걸 표현하자니까 좀 과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세금. 다주택에 대한 세금이 역대급으로 강력하대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만 12% 연간. 취득할 때. 네. 집값이 올라도 양도세는 60%. 근데 60%가 아니고 지금 65%잖아요. 6월 이후부터. 현재 65%. 네, 그러면 이게 10% 지방세 내야 되니까 71%죠. 그 다음에 3주택자는 75%. 네. 저거 하면 82.5%죠. 지방세 네네네, 합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아니 이분이 82. 재밌는 게 82.5%를 내고 네. 또 집을 하나 옮기잖아요. 더 사잖아요. 네네. 그럼 12%또 내야 돼요. 그러면 94.5%를 팔고 취득할 때 내야 돼요. 팔고 갈아탄다면 네, 거기다 중개 수수료 한 1%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95% 이상을 세금으로만 내야 되는 5% 남는 거래로만 남는 5%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팔지도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움직이지 마. 뭐 노래 있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거 있잖아요. 움직이면 죽는다. 팔도 움직이지 말고. 이거 딱 요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다주택자는 아예 팔지도 사지도 못해요.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그렇죠. 갈아타기 수요자. 아니 본인들이 정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실수요자를 다 투기꾼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진짜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제일 높으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께서 기자회견에서 4주년이죠, 4주년. 네. 4년 동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4년 동안 만에 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 거죠. 네. 근데 기자회견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해온 어떤 정책을 펴는 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정책 참모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모들이 지금 머리를 짜낸 정책이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서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네. 투기라고 하시는데 네. 투기하기엔 세금이 너무 높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도 집값이 뛰는 거는 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기라고만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임대사업자 하신 분들, 노후로 집을 하나 더 사신 분들, 장기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투자지 투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투기꾼들의 비율로 보면은 저기 여의도 한쪽 구청에 계신 분들이 더 비중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선 뉴스로 가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강남 지역에 네. 이 종부세 납세 대상이 2년새 급증한 것은 네.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크지 투기꾼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 국민이 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정부가 서로 자기 탓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시민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19년부터 초강력 대책들을 내세웠고 네. 수없이 많은 대책들을 내세워서 계속 그냥 풍선 효과로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다시 일로 가고 다시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계속 했고 뺑뺑이 도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물건이 100개가 거래가 돼야지 올라갈 거를 물건들을 다 없애서 한 개만. 한 3개만 거래돼도 올라가게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 게 되게 쉬웠던 거죠. 멋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당이 지난해 7월에 밀어붙인 임대차법 개정 역시 네. 전세가 폭등에 따른 실수요자 영끌. 네. 그러니까 전세값이 너무 뛰니까 아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 더 사자. 네네. 그래서 결국은 중저가의 아파트까지 다 폭등해 버린 거죠. 그래서 매매를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비강남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비강남권의 종부세 가구세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오해를 받냐면 정부가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그러니까 되게 중산층 조금 어려운 중산층 분들한테까지 세금을 거두려고 수를 썼다는 수밖에 그렇게 받아들이게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되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우리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임대차 3법을 시행하는 거 이거 목적과 취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를 아주 완만하게 오랜 기간 동안 완만하게 상승을 시켜줘야만 시장이 적응할 수 있고 또 부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쓰나미가 몰려와서 물이 파도가 칠 때 잔잔하게 치면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요. 근데 쓰나미가 몰려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정책의 방향과 목적이 맞다 하더라도 실행하는 방법에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 가중되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인가? 아니 다행히 네네. 그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다행히 여당 내에서도 네네. 종부세 기준선을 9억에서 12억 선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대요. 얘네들 이렇게 맨날 늦죠. 네, 좀 그래서 빨리 하면 좋은데. 이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네. 더 이상 치솟기 전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네. 치솟으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정책 탓이 크기 때문에 물론 정민들 뭐 일부 투기꾼들이 그랬겠지만 네. 지금 대부분은 정책 탓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부세 일반 서민들이 종부세 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종부세 상향 기준 빨리 바꿔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말이 자꾸 더 듣게 되네요. 흥분해서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다음 내용들을 계속 다뤄볼 거니까 계속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왼쪽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이런 우리 시청자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릴 테니까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